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바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이 발견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거대한 세계, 집단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미지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시죠. 자, 이런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와 함께 공유하는 아주 오래된 숨겨진 대륙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놀랍죠? 그런데 칼 융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미지의 대륙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진 그 대륙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리려고 애써왔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의식의 세계는 어느 정도 파악했죠.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무의식의 영역은 그냥 깜깜하고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으로만 여겨졌습니다. 몇몇 용감한 선구자들이 그 어둠 속으로 뛰어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무의식의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프로이트가 생각한 무의식과 융이 그걸 어떻게 훨씬 더 거대한 그림으로 확장시켰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해요. 프로이트한테 무의식은 뭐랄까, 주로 잊어버리거나 억압된 나만의 기억들을 담아두는 창고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아니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개인적인 창고 밑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바다요. 그리고 바로 이게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개인적인 경험을 쌓기도 훨씬 전부터 이미 우리 정신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류 공통의 유산인 거죠. 시간이나 문화, 인종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물려받은 마음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대륙에는 대체 뭐가 살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곳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 바로 원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잠깐 융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원형이라고 하면 무슨 특정한 이미지나 생각이 유전되는 거라고 오해하시거든요. 근데 융은 그게 절대 아니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원형은 이미 완성된 생각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경험하려는 경향성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일종의 정신적 본능이죠.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방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해요. 이게 아직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융이 든 비유를 보면 하실 거예요. 새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둥지를 짓잖아요. 뱀장어는 그 먼 버뮤다까지 길을 찾아가고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정신에도 이런 선천적인 행동 패턴, 즉 원형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으세요? 자, 좋아요. 이제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영토도 알았고 그곳에 사는 원형이라는 존재도 알게 됐어요. 그럼 그것들은 우리랑 어떻게 소통할까요?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융이 발견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 고대의 청사진, 그러니까 원형은요, 우리의 꿈이나 예술, 종교, 그리고 온갖 신화 속에서 아주 강력하고 반복적인 상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어느 특정 문화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 보편의 언어 같은 거죠. 그 보편적인 상징 중에 가장 유명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로 만다라입니다. 이 신성한 원 모양의 그림, 많이들 보셨죠? 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패턴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게 바로 우리 정신이 온전함과 질서를 추구하는 본능을 상징한다고 봤어요. 한번 보세요. 융이 이 만다라 패턴을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티베트의 종교의식, 저 멀리 선사시대 아프리카의 암각화, 또 북미 나바호족의 치유의식, 심지어는 아무 관련 없는 현대 정신과 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리는 그림에서도 발견됐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전혀 다른 시공간에서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타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이 상징이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집단 모두의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지도를 아는 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데 그냥 신기한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이성적인 환자 한 명이 융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밤마다 너무 이상하고 강렬한 꿈을 꾸는데
내가 이러다 정말 미쳐버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융은 환자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 말없이 일어나서 웬 낡은 책 한 권을 꺼내왔어요. 그리고는 한 페이지를 펼쳐서 환자에게 보여줬죠. 거기에는 믿기지 않겠지만 무려 400년 전에 만들어진 목 하나가 있었는데 그 그림이 환자의 꿈 내용과 거의 똑같았던 겁니다. 그 그림을 본 순간 환자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혼자만 겪는 끔찍한 광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나만의 미친 생각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누군가도 똑같이 겪었던 인류가 공유하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바로 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게 그를 치유한 핵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정신은요, 결코 나라는 개인에게서 시작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인류의 모든 경험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그 아득한 과거의 조상들과 지금의 우리를 잇는 거대한 연결고리인 셈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가끔 꾸는 이상한 꿈, 이유 없이 끌어오르는 강렬한 감정, 혹은 내 삶에서 자꾸만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 어쩌면 그 모든 것들 안에 여러분의 무의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들려주고 싶었던 고대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의 내면 지도를 한번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